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옥입니다. 오늘은 음식물 처리기 리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입하기 전에 여러 리뷰들을 보면서 좀 겁을 먹었던 게 있었어요. 밥과 떡 한가득 넣고 고기만 한가득 넣어서 테스트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저는 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제 생활 패턴에서는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숨 참으면서 버릴 때랑 비교하면 지금 너무나도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낀 분쇄형 음식물 처리기 장단점과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까지 딱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무거나 다 진짜로 넣어도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는 건 다 넣어도 됩니다. 빨간 국물 가득한 음식들, 닭도리탕, 마라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이렇게 빨갛고 자극적인 음식들인데 모두 굉장히 잘 돌아갔습니다. 4-5시간만 돌리고 나면 바싹 마른 한 줌의 재로 변해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물 쓰레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꽤 있죠. 계란 껍데기라던가 닭, 돼지 뼈, 조개, 어패류나 갑각류의 껍데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애초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생물 처리 방식은 아예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분쇄형 방식으로 처리된 이 가루는 지자체마다 분류 방식이 달라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도 되는지 문의를 해보신 후에 버리셔야 합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자체 환경위생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지역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원래부터 계란 껍데기나 뼈나 갑각류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습관이 되기도 하고 내소 스크래치도 좀 신경이 쓰여서 굳이 넣지는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밥이나 떡 이런 것들 넣고 돌리면 내솥이 다 망가진다, 다 떡이 되고 누룽지가 된다 이런 식의 말을 들어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동글동글하게 뭉쳐져서 굉장히 딱딱하게 변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내솥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렇게 일부러 막 넣고 테스트 해본 걸로는 내솥에 스크래치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사용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냄새 안 나는지,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제가 막 몇 년 쓴 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냄새가 아예 안 나요. 근데 후기들 보면 3개월 이후부터 냄새가 나더라 하는 분들도 있었고, 1년 넘게 필터 갈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난 그냥 썼는데 냄새는 난 못 맡아봤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장기간 써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국물류를 자주 넣고 돌릴수록 냄새를 잡는 활성탄 수명이 빨리 준다고 하더라고요. 필터 교체 비용도 19,800원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생활 패턴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평소에도 국물은 대충이라도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또 크게 거슬릴 건 없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냄새 자체가 다 처리되고 나온 이 찌꺼기들을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거부감이 없어서 예전에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열 때마다 나던 그 끔찍한 냄새랑은 비교가 안 돼요. 100번도 더 맡을 수 있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바로 보관 기능이에요. 제가 오이소박이 한 토막을 넣어두고서 5일인가? 깜빡하고 집을 비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집에 와서야 생각나서 큰일 났다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심지어 상하지도 않았었어요. 저는 이 기능만으로도 너무 만족스럽고 신기했거든요. 약간 최첨단 음식물 쓰레기통이 생긴 기분이랄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라면 아무래도 모았다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진짜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와 수동 모드가 있는데 오토 모드는 음식물이 700g 이상 도달해야 작동을 시작하거든요. 700g 이하 무게까지는 자동으로 보관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음식물 생길 때마다 투입하시면 700g 이상 됐을 때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적은 양 300g 이하일 때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절전 모드 시에도 팬이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냄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난 통에 보관하는 게 불안하다, 약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돌려도 상관없어요. 전기세 계산해봐도 한 번에 100원 정도 꼴이라 바로바로 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점 중 하나일 텐데요. 가능합니다. 음식물을 넣고 돌리고 나서 음식물이 또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그냥 뚜껑 열어서 넣으면 알아서 처음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해줘요. 이때 투입된 음식물의 수분 양에 따라서 건조 시간이 재설정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음식물이 나와도 굳이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편하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투입하려고 열면 냄새가 확 집에 퍼지진 않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불쾌한 냄새가 강하게 나거나 막 퍼질 정도로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투입되는 양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4시간, 길면 6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생활 패턴을 생각해보면 집에서 모든 끼니를 해결할 때는 저녁까지 모았다가 돌리니까 저는 돌아가는 시간은 딱히 신경이 안 쓰이고 자기 전에 돌리고 자고 일어나면 깔끔하게 건조, 분쇄가 되어 있어서 너무 편했어요. 그리고 한 끼를 먹고 돌려도 다음 식사 후 돌리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라 저는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보관 모드도 있고 중간에 투입도 가능하니까요. 소리는 생각보다 더 작았는데요. 가까이서 듣지 않는 이상 거의 들리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방에 두고 거실이나 방에서는 당연히 들리지 않았어요. 소리를 제가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탄수화물류만 넣고 돌려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애들이 누룽지처럼 변하면서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긴 하더라고요.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부통은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음식물이 달라붙었거나 찌꺼기가 달라붙었거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돌리고 나서는 물을 1리터 정도 채워주고 세척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세척 모드는 고온으로 내부통 세척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대부분 이 찌꺼기들이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배출이 돼서 몇 번씩 돌려도 세척할 만큼 더러워지진 않았는데요. 오염이 좀 많이 심할 경우에는 중성세제 한두 방울 넣어주고 세척 모드를 돌려주시거나 가볍게 설거지를 해주면 관리 끝이에요. 또 후기를 보니까 코팅이 금방 벗겨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오래 썼는데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미닉스에서 안내하는 대로 계란 껍데기라던가 갑각류 아니면 당분류, 탄수화물만 넣고 돌리지 않기 이런 것만 잘 지켜주면서 사용하기만 해도 좀 더 오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전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부지런한 분들이라면 바로바로 치우면 되지 그게 뭐 어려워 하시겠지만 저처럼 좀 귀차니즘 성격이 강하고 버리러 나가면 낮에는 이웃들 마주치기 민망하고 밤에 나가려면 괜히 무섭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미루다가 버리러 가곤 했는데 이게 제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부패된 냄새들이 너무너무 싫었고 제 주방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과일 같은 것도 제가 초파리와의 전쟁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것도 그냥 편하게 먹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음식물 쓰레기 보관도 냄새 없이 가능하고 너무 깨끗하게 거부감 없는 형태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를 볼 일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음식물이었다가 가루로 변한 모습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을 버릴 때도 혹시나 국물이 셀까, 손에 묻지는 않을까 장갑에 막 박스에 받쳐서 들고 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애를 써도 손에 묻기도 하고 저희 동네는 무게 달아서 카드 찍고 버리는 방식인데 이 손으로 카드 만지는 것도 찝찝하고 정말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 시작부터 찝찝함과 불쾌함의 연속이었는데 제가 이 음식물 처리가 좋다고 느끼는 점이 이 모든 경험 자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의 질 떡상템으로 고른 이유가 이거 아닐까요? 저는 뭐 편리하다? 이런 것보다도 이 음식물 처리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깔끔하고 쾌적해진 거 이게 더 만족감이 높아지는 장점이었어요.
일단 제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용하면서 거슬리는 점이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활 패턴에 잘 맞아서인 것 같기도 해요.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이고 2인 가구거든요. 식재료 손질할 때 나오는 음식물들이 꽤 있고 둘 다 잘 먹는 편이라 식사 후 음식물 쓰레기는 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돌리기 애매할 만큼 적게 나오거나 또 어느 한 종류 음식이 과하게 버려지지 않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음식들과 재료들과 막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버려지다 보니까 제가 본 다른 리뷰 영상들처럼 눌러 붙는다던가 돌처럼 굳는다던가 그렇지는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음식물들과 같이 버려주는 게 어렵지 않은 환경인 거죠.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 패턴을 좀 잘 확인하시고 나서 저랑 비슷한 패턴이라면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비슷하지 않은 환경, 예를 들면 음식물이 현저히 적게 나오는 1인 가구이거나 버려지는 음식물 양이 자주 또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예쁘고 부피가 작다입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못생기면 전 일단 예선 탈락인 사람이라 편한데 못생겼다? 이러면 전 차라리 불편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또 큰 부피를 차지한다면 이것도 탈락이에요. 주방은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미 주방 과정도 너무 많아진 터라 음식물 쓰레기 하나 좀 편하게 버리자고 커다란 기기를 들일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텐 이 깔끔한 디자인과 컴팩트한 사이즈도 너무 마음에 드는 요소였어요. 그 다음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게 가격이죠. 쓰레기 좀 편하게 버리자고 이 금액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처리 과정 자체가 이 돈을 들일 만큼 어렵지 않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저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언젠간 꼭 살 거야. 근데 좀 비싸긴 해.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쓰시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보고도 이 생각이 드신다면 저처럼 아주 만족하면서 쓰실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용량이에요. 내부 용량이 2리터로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문제없는 사이즈지만 가끔가다 냉장고 대청소를 한다거나 손님이 와서 음식물이 갑자기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눠서 돌려주거나 따로 버려줘야 합니다. 또 3인, 4인 가구라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량이 부족한 경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인 가구나 요리를 좀 즐겨하는 1인 가구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 통도 리터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시는 용량을 체크해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끼에 2, 3리터 용량이 가득가득 찬다. 이러면 좀 어렵겠죠? 같은 용량이 너무 안 차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너무 양이 적게 나와도 좀 애매해요. 세 번째는 공간 확보예요. 제가 주방이 좀 많이 복잡해져서 처음에는 싱크대 하부장에 놓고 사용을 했거든요. 사용하기 전에는 냄새도 날까봐 불안해서 문을 닫고 사용하기도 했는데 위쪽이 완전 물방울로 가득 찬 거예요. 저는 수증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위쪽에 60cm 이상 공간 두라는 거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해보니까 이 건조 과정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쪽에 장애물이 크게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어느 정도 신경은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내용 중에 저는 편리하다라고 느낀 게 제 생활 패턴이랑 잘 맞아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맞으면 편하지만 아니라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섬유질이 단단한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밥, 떡, 빵류들은 다른 음식물들과 혼합해서 버려야 한다든지요. 그런데 다른 음식물들과 혼합할 게 많이 없다 한다면 일부러 쓰레기를 또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내구성이 금방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염두에 두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미닉스 더 플랜더를 잘 쓰실 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귀차니즘이 좀 있으신 분들, 부지런함과는 살짝 거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리를 어느 정도 하고 버리는 음식량이 좀 적당한 분들, 너무 많아도 안 맞으니까요. 세 번째는 3인 가구 이하, 요리를 적당히 하는 1인 아니면 2인 가구가 적당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본인의 식습관이 미닉스와 맞는 분들일 것 같은데 족발을 정말 자주 먹는다, 이런 걸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라던가, 아니면 뭐 갑각류나 새우 껍데기가 많다, 이런 식이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하부장의 보관은 어렵고 싱크대 근처에 있어야 편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꼭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셔야 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최대한 솔직하게 궁금해하실 내용을 담아서 리뷰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구매 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